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한의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합의한 군사 합의서란 게 있었습니다. 이 전문이 이제 몇 시간 전에 공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군 사령관 앞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적에게 양도한 이것을 규탄하고 이것을 저지해야 합니다. 이러지 않으면은 수도권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육해공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군인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도한 세력 중에 이른바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검찰 공안부에서 수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읽어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소름이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것을 이해하려면 휴전선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평양은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병력을 물리더라도 그 비례에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1km 뒤로 물리면 북한은 3km 뒤로 물려야 됩니다. 그런 비례 관계가 여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하면은 서울은 거의 무방비로 적의 공격, 특히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동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했다는 게, 국군 통수권자가 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국민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중대한 질문을 해야 될 결정적인 타이밍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상방은, 중요한 부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상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 유도 무기 사격 등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훈련을 중지하면 누가 덕을 보느냐? 누가 덕을 보느냐? 북한이 덕을 봅니다. 북한은 지금 기름이 모자라 가지고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훈련을 계속해야 재래식 군사력에서나마 북한을 누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마저 훈련을 이렇게 제한하면은 북한만 덕을 보는 거죠. 북한만 덕을 보는 거죠. 북한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재래식 군사력의 균형에서도 북한이 유리해진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어차피 훈련 못하는 군대예요. 기름도 떨어지고 해서. 그러니까 북한 수준으로 맞춰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균형이 맞지만 북한이 핵무기 가진 상태에서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이렇게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대0으로 불리해지는 겁니다. 1대1로 균형을 맞추려고 갔던 문재인 대통령이 2대0의 스코어로 지금 지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 항공기는, 고정익이라는 것은 프로펠러 헬리콥터가 아닌 대부분의 비행기를 말합니다. 고정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즉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으로 20km, 남으로 20km를 비행금지 구역, 서부지역, 수도권 근방이죠. 그리고 동부지역에서는 40km, 남북이 40km 이렇게 나눠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들어가야 북한의 동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찰기가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북한이 남침하는 정보도 입수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20km 바로 휴전선 바로 밑에까지 들어가야 그 위에 비행기가 떠야 비스듬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북한 동향을 알 수 있는데 20km 내로는 접근하지 말라고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모르죠. 북한은 비례관계에 따라서 남한은 20km, 북한은 북으로 60km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 그렇게 하면 또 비례관계로서는 맞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이것은 중심이 얕은 서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래서 북한의 대남 도발 또는 남침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무장해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적 행위입니다. 이적 행위. 상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 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 교신 및 신호, 차단 비행,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거 다 쓸데없습니다. 북한군을 상대로는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우선 좋은 예가 2002년 6월 29일 북한이 참수리호를 격침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전 규칙을 지켜가지고 경고 방송을 하려고 다가갔더니 북한 배가 바로 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6명이 죽었어요. 그 재판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상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제를 강동하며, 연락체제, 북한이 제대로 가동한 적이 없습니다. 비상시에 우리가 부르면 북한 응답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합니까? 상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정전협정체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 맺지 않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상방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시범적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다음에 상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 의료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NLL 부근에다가 평화수역을 만든다는 것인데 평화수역이 어떻게 설정될지는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게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간다면은 지금 NLL 남쪽으로 북한 군함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이 위험해지는 것이죠. 더구나 NLL 선을 두고도 서로 충돌이 있었는데 면으로 만들어 놓으면 평화수역 안에 한국 어선, 북한은 어선으로 가장한 군함이 들어와 가지고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면은 좌파 정권은, 이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응징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의 왼쪽 부분, 옆구리 부분에 결정적인 구멍이 뚫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했지만은 군의 반발 등으로 해서 북한에 덕이 되고 우리한테는 손해가 된다 해가지고 포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더 심각한 문제는 군사 분야 합의서에 명시하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조치 없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사실상 무장 해제를 섣불리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넘어 개탄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정찰 자산의 임무를 봉쇄하는 것은 북은 여전히 핵을 손에 쥐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눈을 감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략자산을 후방으로 돌리는 데 대해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는 군사적으로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속빈 강정에 불과한 공동선언도 문제지만 이 같은 군사적 합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절대로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은 물론이고 차후 그에 상응하는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특단의 조치가 어떤 것인지는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좌우 대결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에 대응해가지고 핵을 갖지 않는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 것이냐 하는 방향으로 합의문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핵무장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국방태세를 약화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군의 인질로 만들 것이냐 하는 고심 끝에 나온 합의가 바로 이 군사 합의문입니다. 여기 서명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민과 국군에 대한 배신자로 기록되고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